예. 네. 어쨌든 윤 후보가 예. 상당히 어제만 해도 이걸 왜 내일 사과해야 돼? 그거 방송 끝나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흘릴 수도 있으니까. 약 주고 이제 병을 주시려는 거예요. 힘내시라고. 예. 근데 어제만 해도 되게 뭐 약간 내가 왜 사과해야 돼 이런 분위기였는데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캠프에서 참모들의 고언, 직언이 좀 먹혔습니까? 뒷얘기를 좀 해주시면. 캠프의 조언도 조언이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를 또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과거 처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했을 때 휴대전화 번호가 한번 노출이 된 적이 있어요. 그 휴대전화를 따라 안 바꿨습니다. 그래서 많은 메시지들을 또 받기도 하고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처음 이 발언을 했던 게 화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화요일 하루가 지나고 어제 수요일에 토론회가 있어서 토론회 때 또 공방들이 일부 오갔고요. 자칫 잘못 해석되면 또 당내 경선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또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소지들도 있기 때문에 예. 발언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그 진위를 좀 설명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발언의 진위에 대한 내용들과 무관하게 전두환 정권에서 고통을 받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고 굉장히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고 계신 국민들이 많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런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예. 오늘 윤석열 후보의 육성 발언과 또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께 이런 얘기들을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저는 사과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유감이다. 거의 유감 표명 정도라고 보고요. 이 전두환 정권의 고통을 당하신 분께 사과하셨어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셨어야 됩니다. 마치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 정치는 잘했다거나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했지만 딸은 잘 키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환 씨를 우리가 정치를 잘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요. 이 정치인으로서 실패한 혹은 정치를 하지 않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 그냥 본인이 잘못했다. 사과의 기본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야 반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송구하다. 그런 이 본인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해서 좀 송구하다 이 정도거든요. 잘못했다는 표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송구하다는 표현에는 이 사과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는 것들을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좀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말에 정말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라는 것 때문에 사과라는 표현을 죄송 또는 이런 표현을 안 쓴 게 예. 그런 게 조금 있나요? 물론 있어도 김병민 예. 대변님이 있어요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송구하다는 표현과 함께 네. 페이스북 메시지를 다 보신 분들은 저희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예.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마 이보다 더한 사과 얘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냈고요. 전두환 정권을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오해, 이거는 말 그대로 왜곡돼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메시지를 훨씬 더 과장, 왜곡해서 정치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게 된다면 분명하게 있지도 않은 내용들이 정치적으로 프레임이 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들도 있었다는 점들을 좀 말씀을 예.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드렸지만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요. 설명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불편하게 생각하시거나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점 재차 말씀드립니다. 잘못하셨고요. 어찌되건 지난주에 제가 이 국민의힘의 시작을 여쭤봤습니다. 신한국당인지 혹은 90년 3당 합당인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은 안 해주셨었는데요. 9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네, 김영삼 맞습니다. 대통령은 어찌됐건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아니신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여쭤봤었는데 저는 이 발언을 듣자마자 국민의힘에 이제 조만간 전두환 씨의 이 사진이 붙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치를 잘했다면 일단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라면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식의 이거 하나 메시지들이 이제 여쭤볼게요. 정치 네. 공세라는 거죠. 예. 사실은 오늘 페이스북 메시지에 그 예. 얘기가 나오잖아요. 원칙에 대한 고집은 그러니까 그럼 과거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모습 그런 건 미덕이지만 국민에 대한 고집은 아니어서 고쳐먹었다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예. 그러면 이전에는 사실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약간 원칙에 맞춰서 뭔가 하나에 대한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일에 국민들께서 박수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얘기를 하면 언제든지 내용들을 본인의 발언들에 대해서도 수정하고 시정할 수 있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일 수 있는 것이 지도자와 리더의 덕목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모두 겸허하게 수용했기 때문에 부족함을 지적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조금 합리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까지 언급하는 것이 국민들께 정말 제대로 된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주장이 아니라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전두환 정권을 이어가는 정당인 것처럼 있지도 않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여기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정치 공세가 있다 보니까 쉽게 이 내용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있었는데요. 예.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계된 사실들을 충분히 좀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아무튼 인재 등용은 잘하셨다고 하니까 뭐 1980년대 대한민국 시스템을 2020년 사회에 적용하려고 혹은 거기에서 인상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낡은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뭐 중도 쪽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극우 쪽 얘기도 하고 있고 이게 박쥐본성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윤건영 의원의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바닥에 왕자 새겼다가 며칠 있다가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모습이나 광주 5.18 무역에 가서 눈물을 보이고 반성하다가 부산 가서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거나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락가락해서는. 예.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을 향한 본성, 박쥐와도 같은 그런 본성 아닌가. 민주당에서 전략적이다. 사실은 말실수가 아니라 양쪽을 다 포괄하기 위한 전략적인 메시지다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오히려 전략적이진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가치와 철학이 없고 또 민생과 현안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통장도 모르시는데 뭐 전두환 씨가 어떻게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었는지 대통령 후보가 되시겠다는 분이 작게 501호도 모르신다든지 뭐 기본적인 어떤 이 한반도 급변 사태 시에 우리가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원래 몰랐던 분이 모르는 얘기 아무 말 대잔치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건영 의원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그러고 있고 윤석열 후보를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분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얘기했고 그 대통령의 당부를 있는 그대로 받들었던 게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윤건영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건 본인의 과거 모셨던 대통령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대한 자가당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장경태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과거 구설수에 있었던 발언들을 다시 한번 꺼내줬는데 하나하나 끄집어서 사실관계 반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작은 내용들을 끄집어서 이 내용들을 정치적 프레임에 가두고 공격하게 되는 행동들이 반복되게 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정치는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예.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